최근 전북도 의원이 업체업자와 있는 자리에서 공무원을 동석시키고 특정 사업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의회는 진위 파악을 하겠다고 했고요. 또 민주당 역시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공무원 노조 송상재 위원장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조위원장 송상재입니다. 네. 최근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네. 도의원이 공무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특정 업자를 소개를 하고 네네. 어떤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 네. 기사가 나갔는데 관련해서 노조 차원에서도 좀 진상 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네, 했죠. 네,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해당 사건은 도의회 A 의원이 네. 공무원을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네. 네, 방에 이제 업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거고요. 네. 또한 그 청탁했던 부분들의 요구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때. 네. 본인이 예결위원이 돼서 네. 부서 예산을 깎고 또 각종 보복성 자료 요구도 하겠다라는 그런 협박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업자는 도의원실에 이미 그 자리를 하고 있었고 이제 동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분들을 부르셨군요. 실무자들을. 네, 저도 이제 그 사실관계 확인할 때 네. 업자가 동석한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공무원들을 몇 명을 배석을 시킨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2분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에 네. 이제 4분이 있었겠네요. 그 자리에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사업을 하도록 이제 도의원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예결위원으로서 그 예산 심의까지 하겠다. 아니, 예결위원이 돼서 부서 예산을 깎고 네. 그리고 각종 이제 자료 제출을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좀 자료가 광대하거든요. 네. 방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 협박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특정 사업만 언급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언급을 하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실은 민원이라는 명분으로 좀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민원이라는 명분을 빌려서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참 이용을 많이 합니다. 네. 특정 단체나 개인을 민원인이라고 이유로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의원의 무리한 요구를 잘 들어주는 것도 공무원의 기술이다 라면서 우스갯소리로 말을 많이 해요. 네. 참으로 아주 씁쓸한 현실이죠. 네. 이게 이제 특정 의원 이번에는 이제 논란이 특정 의원에 관해서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공무원분들 사이에서는 다른 의원들에게도 이런 일이 아주 종종 있었다는 얘기시죠? 일부 의원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성실히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는 반면 그런 분들 때문에 도의회가 참 많이 힘들죠. 네. 근데 실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문승우 도의장과 좀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이게 업자와 특정 공무원, 그러니까 특정 업체 업자와 공무원을 동석시키는 일이 왕왕 있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도의장께서는 업자를 부를 수는 있다. 종종 있는 일이긴 하다. 다만 이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업자를 대동시켜서 그게 우리 도민 이익에 반하는지 부합한지 그 정도를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경우에 업자를 대동해서 도민들의 이로운 것이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동석은 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에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업자를 동석하는 자리에서 특정 제품을 소개하고 도입할 것을 검토하라고 하는 것들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 이권 개입이나 특권
의식에 의한 특혜 의혹을 네. 소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의원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평소에도 좀 선을 넘는 그런 좀 언행들도 좀 있었다면서요. 이번에 그 논란이 된 의원은 네. 그간 우리 도를 좀 비롯해서 또 도에 산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 공공기관을 상대로 방대한 자료 요구를 하였고 또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갑질 논란들이 끊이지 않아서 네. 우리 노조가 계속 주시하고 있는 그 의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주시하고 있었던 의원이었다. 네네네. 네, 실은 이제 문화예술인들도 이분 때문에 굉장히 지난해 뿔이 났었거든요. 예, 그렇죠. 네, 예산을 막 삭감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분들한테는 생계가 걸린 일인데 이미 공무원 분들도 예의주시를 하셨던 분이시군요. 네, 그렇죠. 네. 계속 그런 부분들이 좀 윤곽이 드러나고 하니까 계속 주시는 했습니다. 이번에 불거진 이런 부적절한 언행, 뭐 부적절한 자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니네요. 그동안에 일이 쌓였었던 거네요. 연장선상으로. 그렇죠. 네. 또 뭐 이제 성명을 보니까 이권 개입에 종종 이제 이 특정 의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의원들이 이권 개입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셨어요. 이건 또 어떤 사례들이 또 있나요? 제가 이 건이 이제 터지기도 전에도 있었지만 터지면서 사건이 이제 발생하면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노조에 제보받은 또 다른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도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업체들을 공무원에게 또 소개를 하고 뭐 자재 등을 사용을 요구를 하였던 부분들도 제보를 받았고요. 이걸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보복성 자료 요구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불러서 업체에게 사업 내용이나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설명을 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업체에게 장비나 자재를 사용하도록 요구한 것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의정 활동인 양 가장에서 정당하지 않은 그런 요구들을 하고 그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문제 제기도 하고 예산 삭감 위협도 하고 보복성 자료 요구 등 이런 부분들도 막 하거든요. 바로 이게 갑질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밑보이면 살인적인 자료 요구 때문에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면서도 쉬쉬하고 압력이 두려워서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다라는 말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 거절할 수만은 없는 게 이게 또 다른 방식으로 좀 보복으로 또 돌아온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방대한 자료 요구 막 하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그런 수준으로 막 업무 압박을 준다거나 인사로는 영향이 끼치진 않나요? 물론 그건 확연히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 부분은 제가 확인된 바가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특정 자재까지 소개를 할 정도면 조 의원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브로커인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지금 용어 자체가 좀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마다 공무원분들 참 실무자로서 상당히 압박을 느끼실 텐데 게다가 또 예산 처리되면은 그런 의원의 권한을 행사를 하면서 공무원들 줄을 세운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네네. 우리 도 공무원들은 우리가 이제 회기 때 보면은 업무 보고도 하고 도정 질의 또 예산 심의, 결산 심의 또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의회 씨름을 하고 좀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일부 의원들은 예산 심의 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10페이지에서부터 35페이지까지 문제 예산입니다라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문제 예산 사유를 말을 하지 않고 지적만 하면 공무원들은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각 과의 예산들을 지적은 해놓고 사유 없이요. 문제 예산으로 잡아놓으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의원실 문 앞에서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월적 지위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러한 진짜 비효율적인 줄서기 문화 하루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도청 직원들이 다들 힘들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위원장님도 그런 일 겪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나 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 이제 너무 그런 부분들 제보도 많이 받고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의원도 만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 그 특권의식은 바로 사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일단 도 의장께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상조사, 진상파악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고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전북도당 차원에서도 엄중 대응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제 노조에서는 네. 아예 윤리위 회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던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우리 도의원님들은 네. 도민의 대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해서 네. 자정작용을 해달라 네. 그런 뜻입니다. 네. 개인의 문제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윤리특위가 거기서 심의를 하겠지만 네. 문제는 또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할 거면 네. 참 어렵지 않을까? 도민들이 그걸 이해할까? 네. 그래서 우리 노조나 도민들이 더 이상은 그런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면 네. 도의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의회 이 점을 명심해서 네. 이번 일을 잘 처리해 갈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근데 윤리특위가 결과가 정말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네. 우리 노조는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시겠다. 네. 예, 그리고 한국노총과 또 연대하고 네. 또 계속 규탄 투쟁도 할 것이고 네. 향후에는 이제 전북 도당도 항의 방문도 계획이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피켓 시위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성명으로 끝내실 일이 아니신가 보네요. 이건 좀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 도민에게 행복을 줘야 되는 공무원들이 이게 힘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특권의식에 의해서 특혜를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님 네. 이번 일만큼은 굉장히 단호하신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계속 단호했습니다. 좀 나름대로의 좀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윤리위도 마냥 신용만을 하지 않기를 한번 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회부를 일단 할지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이후 노조 차원 계획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의 논란들 그리고 갑질 문제 이런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도민만 바라보고 변화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뿌리 뽑겠다는 그 말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북자치도 공무원노조 송상재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